자, 지금 화가 나는 일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우리 정말 우리 자식들 추도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 뭐 시끄럽노 저거? 가봐요. 추도사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던 그날 백령도 해상은 분노와 통곡의 바다가 되었고 46명의 못다 핀 꽃들은 차가운 바다 위에 잠들었노라. 13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니 아 천안함이여, 하늘이 울고 땅이 울던 날 어찌 우리 그날을 잊을 수 있으랴. 칠흑 같은 바닷속에 잠겨있을 자식들을 걱정하며 새하얗게 밤을 지새우던 그날을, 그날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의 어버이들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드는 아픔이 없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노라. 하나의 기적과 또 하나의 기억들을 모아 누구인가는 소중한 아버지요 남편이었으며 아들이었던 영웅들의 아픔 이름을 불러봅니다. 고원사 남기훈, 김태석, 문규석, 고상사 김경수, 안경환, 김종현, 민평기, 최정한, 정종률, 신선준, 강준, 박석원, 임재엽, 고중사 손수민, 심영빈, 조정규, 방일민, 조진영, 문영욱, 박보람, 차균석, 이상준, 서성원, 박성균, 서대호, 김동진. 고하사 이용상, 이상민, 이재민, 이상희, 이상민, 강형구. 고병장 정범구, 김선명, 안동엽, 박정훈, 김선호. 고상병 나현민, 조지훈. 고일병 정철이. 이상 40명의 용사들은 조국의 귀한 명령에 천안함과 함께 모두 귀환하였건만 어찌하여 준이 이창기, 원사 최한권, 상사 박경수, 중사 장진선, 상병 강태민, 일병 정태준, 귀관들 6명은 아직도 조국의 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차가운 바다 밑에서 13년 세월이 흐르도록 가족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가. 그대들을 귀환시키려다 순직한 고 한준호 요충이여, 아직도 자식의 체온이 남아있을까. 군번조를 놓지 못하는 아버지, 금방이라도 대문을 박차고 들어올 것 같아 홀로 우시는 어머니,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우리 모두 안타까움과 탄식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요. 그대들이 가신 지 벌써 13년, 서해의 수호신이 되신 용사들이여, 지금 또 두 눈 부릅뜨고 서해를 지키고 있을 용사들이여, 이제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고 영면하소서. 조국의 사나유 용사들을 영명케 하소서.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잠들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 뒤에 저 개소리 하는 새끼들 저 누구예요 저거? 이게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 아마 주소 받아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주인공입니다. 2016년 11월 19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아스팔트 현장의 사회를 보고 있고 기승전결 뭐가 진실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내용은 오늘 연설을 하게 될 우리 고영일 변호사께서 이 새끼들 전부 다 민형사 고발을 해서 아주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조선놈은 물에 빠졌을 때 밟아서 그 안에다 죽여버려야 돼요. 이 새끼들 어려울 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꺼내놓고 변호사비 대주고 돈 걷어서 받다 갔다가 줬더니 기껏 이제 배돼지 기름 끼니까 하는 꼬라지 보세요. 좌파에 빌붙어서 다시 대한민국을 말아 처먹으려고 하는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우리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에 함량하는 간첩과 주사파 정북 좌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말아쳐먹는 또다시 우파에 기생하는 이 거머리 같은 새끼들도 모조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화가 나네. 진짜 사이고 뭐고 때려치고 가서 막 그냥 이빨을 다 뽑아불러 이놈의 새끼들. 연탄찍기가 준비 안 돼가지고 이 새끼들. 아니 세상에 여기 보니까 이야 태극기 집회를 서경석 목사하고 누구에게 뭐 두 목사가 이걸 주도했대요. 저거들이 태극기 집회 만들어서 내가 사연을 보면서 절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할 때 걔 지랄병을 떨어서 정당을 만들고 하더니 말아먹고 태극기 집회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 얘기 좀 하고 잠깐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2017년 5월 24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10일 후에 저는 전격 구속이 됐습니다. 세상에 제가 구속이 돼서 1년 넘게 감옥에 있다 나와보니까 이것들이 4분 오열이 돼서 개판 5분 열이 됐어요. 여기 우리 이두호 회장 계시지만 정강영리를 따라서 우리 공화당과 새누리당과 거리로 가지 않은 수많은 애국 국민들 모아서 국본을 설립했습니다. 목이 터져라가 모아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감옥 갔다 왔더니 남아있는 게 겨우 1,200명. 1,200명이 뭐야? 그리고 저거들 입맛대로 손상대 이름 팔아서 돈 걷어서 전부 착복하고 이런 개새끼들이 결국은 내가 오늘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다 까버릴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변호사를 사면 저도 같이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는 변호해주지 않고 지는 법무법인을 사서 저는 변호사비로 빚쟁이 되게 만들어 놓고 변호사비 10원도 안 되는 새끼들이 지금 와서 손상대를 싣고 잡아줬습니다. 다 망가진 태극기 집회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정강 목사를 보고 이제 여기다가 정강 목사를 씹어대는 글을 쓰고 잡아줬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언제부터 태극기를 알았어 이 새끼들아.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매번 앉아서 애국팔이나 하고 코인팔이나 하고 뒤에서 개지를 떨다가는 너희들 내 손에 가만 안 둔다. 지금까지는 좌파들이 하는 꼬라지 때문에 우파의 분열을 획책할까봐 참고 참았지만 오늘 하는 저 꼬라지를 보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파의 돈을 모아서 말아 처먹은 새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정강 목사로부터 다음은 얼마라도 받아 처먹고 우파 짓 하는 척 하면서 개지를 떼고 뒤에서 씹어대는 새끼, 이 새끼들 금액과 명단을 다 공개해버리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좋은 게 좋다고 참고 하다 보니까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이 우파끼리 싸움할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젊은 친구들이 그래 우파 잘한다는데 그들 꼬라지 좋다. 저런 새끼들은 조만간 방송에서 이 집회 현장에서 모조리 다 까서 다시는 아스팔트에 못 나오게 단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받아서 세계적인 애창곡 새끼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송 알죠? 몰라요. 송아지, 망아지 따라해봐요. 송아지,
송아지 하면 소새끼 이래야지. 마이크 나갔구나.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이재명, 그것만 하면 돼요. 에? 자, 세계적인 새끼송을 전 국민과 함께 합창을 해보겠습니다.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는 이재명은 뭐? 가구나. 자, 여러분 이 노래를 삼시육수로 불러서 유치원생들도 심심할 때 한 번씩 부를 수 있도록 전 국민의 합창곡을 마침 요 지나가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는, 문재인은. 아유, 우리 태권도 배우는 학생들은 영혼이 맑은데 오늘 좋은 노래를 배워갑니다. 자, 대한민국 태권도를 사랑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문재인 다 때려잡았으니까 이제 호랑이를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주에서 올라온 호랑이 팀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잡으면 한 100명은 다 같이 먹겠다. 잡아먹어. 여러분, 광화문에 서서 여러분 저 삼각지 또 이현택 애국지사한테 가서 여러분 할 때 아니십니까? 여기에 나이 벚꽃 안 피있지만은 여기 곧 핍니다. 어제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재명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벚꽃이 피는 그날 여러분 이재명은 깜빵으로 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절단났습니다. 어제 가짜지만은 김정의가 저 바다에서 핵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 겁니다. 그게 소련제 뻔을 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만 반자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들은 일어나지 않고 거짓말 잘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뭐라 그럽니까? 초원에 가면 무슨 밥 많이 먹고 일면은 이게 바로 이빈시 박장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 입법부에 알아가지겠습니까? 22대 명년 4월달에 정국원 목사와 우리 보수 중도 진보를 합해가지고 250석은 삭슬이해야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명천지 하늘에 우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저 좌파 뺄개 있는 새끼들이 저기서 우리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을 저 포터에 실어서 여러분 포성줄로 묶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눈을 찔러가지고 그 좌파 뺄개 예편네들이 파리채가 두드려 패고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과연 이게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 처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으로 저 김여정이 먹어 있다고 김정은이 먹어 있다서 정구원 목사 말씀대로 3년 안에 통일을 내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태평성대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성현 방송통신위원장이 저 과장 대장 국장 벌써 깜빵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 어제 봤죠?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내일이 여러분 법정에서 심판받습니다. 이제 깜빵으로 갑니다. 그들 이제 더덥한 여기에 밑에 박지원이 서로이 이런 방송 위원장 다 때려치우고요. 여러분 이제 개도 두 마리 못 그냥 문재인을 탁대쳐 삼아가지고 올 가을에 국립양소 깜빵으로 보냅시다. 여러분 사파 적결하자. 이재명의 단결 구속시켜라. 문재인의 즉각 체포하라. 대한민국 마세. 정영훈 목사 마세. 윤석열 대통령 마세.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호랭이 팀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좋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도 나쁜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인간인 이상 욕심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여기 지금 아직 젊은 친구들은 길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학교에 어디서 배웠다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를 모두 뒤집어 엎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반복된 역사의 아픔은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왜 터졌는지가 이것만 알면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딱 1년 전 1949년 6월 드디어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합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북한이 쳐들어 넣어서 6.25 전쟁이 터졌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필두로 한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인간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를 기다리는 인간들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1975년 미군 철수 후에 패망을 한 월남이 똑같고 킬링필드로 벽두피플로 나라가 개판 쑥대밭이 됐던 저 캄보디아 역시 미군 철수 후에 나라가 패망하거나 국민들이 전부 다 거지가 됐습니다. 몇 년 전 여러분 눈앞에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직사하는 그 장면을 보석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참혹한 그 강경도 결국은 그들이 공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지한 민주화의 운동을 하던 그 인간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민주화가 아니라 그들은 폭군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자전거를 타고 지금이야 버스를 타고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내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다음 정권에 이재명이나 저 주사파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면 강남문 광장에 함부로 걸어다닐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아픈 역사를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게 생긴 겁니다. 이걸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여 군인이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기 있는 사람만 노예가 되고 여기 있는 사람만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가장 먼저 죽이는 인간들이 좌파 이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순서상 늦게 죽겠지만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민 가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여기 남아서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아야 될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경찰이 이렇게 다닐 게 아니고 군인이 저렇게 있을 때도 아니고 법관들이 앉아서 박명이나 처분 들 때가 아닙니다. 모두 몽둥이를 들고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잡기 위해서 모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한 놈도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김대중 같은 인간 하나 정리 못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새빨간 나라가 됐다는 거,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나오면 이 사실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해수부 공무원이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보고도 내 식구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내 형제가 아닌, 내 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고, 내 친구의 일이 될 수 있고,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덩어리에 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왜 아무 죄 없이 교통카드 하나 끊긴 것도 두려워하면서 그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이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자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주사파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소탕하겠다고 대국민 선포를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일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정리하는 거, 이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시정사업도 필요 없습니다. 고속도로 안 닦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 굶어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빨갱이만 다 정리하면 경제는 또다시 살아날 것이고 도입은 제자리로 잡아갈 것이고 쓸데없는 서버진 노동자는 다 지하로 전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빨갱이 없이는 국가 안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전쟁터이면 모조리 총 들고 나갈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이 문재인 정권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 국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사는 가시적인 인간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사파들이, 저 좌파들이 민주당에 외쳤던 민주화는 알고 봤더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폭동을 미화하는 단순한 좌파들의 용어였습니다. 민주화에 속지 마십시오. 민주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들의 용어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감정으로 나오십시오. 도주먹을 불 꺼지고 저 주사파의 죽통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대를 한자 이러면 이번에 나오시는 분이 제가 모시고는 있지 않았지만 우리 공군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참고로 공군 출신입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전투기를 한 대 사서 이분에게 드리면 지금이라도 전투기를 몰고 김정은의 대갈통에 그대로 육탄 공격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를 몰고 대한민국 항공을 누볐던 멋지게 해드려야 돼, 그죠? 참모 총장 예비역 공군 대령 출신에 저번에 미국 가서 제가 별을 붙여드렸습니다. 별 하나. 이치영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미국 가면 더 갔다 오셔야 되겠어요. 다 함께 외칩시다. 멸공! 멸공은 저의 18번지입니다. 방금 손상대 열사께서 얼마나 열렬하게 웅변을 하시는지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할 말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과 멸공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 그리고 한미 동맹 체제를 구축해서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순공 정신으로
부국 강병 정책으로 이 나라를 오늘날 세계 10대 산업 국가로 발전하는 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김일성 선부자가 1인 1당 독재체를 지금 80년간 유지해 오면서 그 결과는 결국 세계 10대 빈민국가이며 가장 불량 국가 중에 하나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라는 놈이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믿고 있는 3대 도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3대 도끼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핵미사일입니다. 둘째,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2년 무장된 2,500만 북한 인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바로 남조선에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북한 세력입니다. 그 오적이 있습니다. 이 3대 도끼를 믿고서 김정은이가 오늘도 이 한국에 방금 전에 저기 있는 게 누구냐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바로 김정은이가 10대 제거 대상으로 과업으로 지령을 내렸던 전광훈 목사님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국 결사대 그리고 켈러 부대가 갔다 와서 지금 해체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저 남대문 앞에는 멸공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수수방관하다가는 적화 통일은 시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또한 멸공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둘러엎고 연방제 적화 통일로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내 북한 세력 오적이 누구냐?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전교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사파 출신과 간첩들이 속해 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 간첩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파 단일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종북 주사파 단체들이 자그마치 1,500개, 2,000개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위로는 김정은으로부터 내부에는 북한의 직파간첩, 고정간첩 세력에 의해서 지휘, 감독, 통제되고 지령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오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민노총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졌지만은 저놈들의 모든 집회 날짜, 그 다음에 집회 방식, 그 다음에 집회에서의 모든 구호, 그 다음에 행진을 어떻게 해라,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그대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북 오적들의 공통 3대 무기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짓말. 둘째, 조작. 셋째, 선전선동입니다. 거짓말은 적화 혁명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선전선동은 모든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의 원조라고 하는 레닌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적화혁명을 성공하려면 거짓말, 조작, 선전선동의 천재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저 민주당의 신하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레닌의 교실을 완전히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행하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공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적화혁명을 획책하는 대한민국 내의 주적 오적을 척결하자! 척결하자! 이 적화혁명을 획책하는 오적의 거짓말 조작 선전선동을 믿지 말자! 속지 말자! 멸공정신으로 똘똘 뭉쳐 자유통일 이룩하자! 이룩하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 장군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화 목사님 일찌감치 건영세를 통일부 장관을 시켰을 때 안 된다고 막 욕을 하길래 건영세 괜찮은 사람인데 왜 욕을 하지 이랬는데 오늘 드디어 그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건영세가 통일부 장관이 돼서 지금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추진하냐고 뒤져봤더니 건영세가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연방형 단일 국가랍니다. 이게 용어만 살짝 바꿨지 결국은 뒤로 가면 낮은 연방제로 가는 거예요. 아니 새빨간 이인영을 물리치고 이제 우파의 통일부 장관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이걸 우리가 강화문 강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연방형 통일국가? 자, 그래서 우린 요건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 신화병을 떠는지 이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신 분, 우리 이도 회장님 오면 거기다 사인해서 300명 해주면 돼요. 300명 해가지고 감사 청구해가지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제 이런 자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바깥에서는 냄새나는 신발 떨린 인간이 개 지랄병을 다 잡아줬고 안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이런 자가 이름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래서 대한민국 빨갱이는 모조리 멸공해야 됩니다. 자, 올라오세요. 자, 군에 있을 때 군가를 제일 못 불렀지만 폼이 제일 좋았던 세 분을 제가 제디에 모셨습니다. 자, 전부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멸공의 횃불을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이 앉으셔야 됩니다. 혹시 2절까지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 참고로 2절이 영어로 나와서 번역이 안 돼요. 우리 손가빈 양을 불러와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군가를 영어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국민의 진정한 애국심으로 오늘 장군 한 명을 또 승진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비역 이제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강화문 강좌에 나와서 열띠게 외쳐주셨기 때문에 이분도 오늘 명예로운 장군을 따라드리겠습니다. 전 국방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김충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멸공 진급 신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애국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4, 5년 전에 청와대 그 아스팔트 기억나십니까? 그 광화문에서 눈바라칠 때 우리 집회하던 그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좀 쌀쌀한 날씨지만 애국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여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데 125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리고 서재필 박사가 아마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판독해 보니까 그때 만민공동회에서 이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 외치는 소리들을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몽하는 이 피 끓는 이 소리를 우리 많은 애국시민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떤 놈들이 우리 적인가 간단한 제목으로서 한 3분 내지 5분간 연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성진 박사는 교수는 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연설할 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법대로 하라 이럽니다. 법대로 하라. 그런데 법대로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우리 자유시민들은 법 자유를 누리지만 질서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준법 정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빨갱이 주사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지 아십니까? 법대로 하라 그러면은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걸 생각합니다. 태극기 부대냐 촛불 부대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재판하는 거 보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재판하는 거 보면서 권순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경욱 국회의원 재판할 때 보니까 8분 만에 기각시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보면 이놈아들은 법 그러면은 바로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어떤 지령을 받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생각 들지요. 그렇다면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 법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있죠. 그 법에 보면 제4위법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헌법 거보다 더 위에가 있는 게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약에 보면 전국적 범위 내에서 민족 해방 혁명 전략을 완수하라. 이게 노동당 규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당 규약이 최상위법인데 이 법법에서도 최고 법이 누군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정일 지령이라는 겁니다. 김정일 지령. 김정일 교시에서 이 북한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 주사파들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치훈 대령이 이치훈 장군이죠 이제. 이치훈 장군이 아까 얘기했는데 북한에 10대 지령이 있습니다. 그 지령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광훈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정광훈. 그래서 저 뒤에서 뭐 신발 엿사라는 어떤 놈의 새끼가 뭐 정광에서 막 비난하는데 저는 아주 단순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에 대해서 비판하는 놈은 우리의 적입니다. 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 그룹들도 있죠. 어떤 놈들이 있습니까? 심하고 또 어떤 놈입니까? 안희환 또 누구 이동욱이 또 하여튼 이런 놈들이 박용우 이런 놈들이 우리 적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니다. 예.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저 문재인 뭐 이런 저 이재명 이런 놈도 말할 것도 하여튼 정광훈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는 놈들은 단순하게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연설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까 이치원 장로님은 제가 미국 가서 미국 교포들에서 명예 장승이 됐지만 오늘 우리 김정일 장로님은 여러분 보는 앞에서 국민이 임명한 겁니다. 제가 별을 먼저 달았으니까 제 명예에 의해서 이 경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국 국민들이 연대 충성!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문장례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재인에게 뭐 10만 한번 던졌다 이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를 뭐 열사 하니까 이 열사가 어디 아프리카 아니면 어디 아랍 땅지에서 열사병 걸려 뒤진 놈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새끼들한테 열사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열사를 붙이려면 저처럼 감옥을 1년 이상 갔다 온 사람이 안에서 이 새끼가 9개월밖에 안 갔다 온 게 까불어치고 자빠졌어요. 앞으로 우파에서 감옥 1년 이하로 갔다 온 새끼 열사 이런 거 붙이지 말아요.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어.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망가져갈 때 국민들 속에서 내가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 제2의 유관순 안중근 이런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거리로 뛰쳐나온 분들입니다. 우리 선거결사대 최인원 대장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선거! 네, 저는 육군 사관학교 23기로 선거결사대장 최인원입니다. 1984년 1월 8일 저 강원도 원산시 송천동 덕각 602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아야 할 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 김정은입니다. 이 김정은이는 나이 27살에 지 애비의 자리를 맡아서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인간이 2,500만 우리 동포를 괴롭히고 굶주리게 하고 고령을 시킨 자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는 핵폭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이 어리버리 병신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 올라가서 남북 군사협약을 맺었는데 이 남북 군사협약은 굴종협약이 아니라 항공문서나 다름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애국 시민, 애국 성도 여러분들께서 문재인을 향하여 나라가 네 거냐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도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문재인의 소나기에 놀아났습니다. 그 가운데 광화문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혁명적 교사를 통하여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 외교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 민노총, 전교조 이 주사파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거리로 뛰어나와서 이 외교는 이 정상회담은 굴욕 외교라고 소리 쳤습니다. 이 외교에서 이 집회에서 앞장선 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재명 기구와 이해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기가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정과 사범이요 불효나요 배효나인 것입니다.
이재명이란 입이 10개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입닥쳐!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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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가운데 2019년 6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업을 통하여 자유 출연금을 재정으로 하여서 소송자들에게 배상하자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외상 고노다루 외상은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근본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성공적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외교를 정상적으로 잘 이루고 성공적으로 귀국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룬 이 과업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명 이상의 우파를 우리가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들 특히 전라도 분들 더불어민주당에 단 한 표라도 주면 여러분들의 손으로 칼로서 여러분들의 손등을 찌르는 격이고 여러분의 발등을 찌르는 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단 한 표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를 위하여 우리는 200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유마을로 다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마을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간다. 자유마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자유마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킨다. 자유마을이 여러분의 교회와 직장을 지킨다. 자유마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자유마을을 연호하시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일어섰! 예, 자유마을을 구로, 예, 연호하시겠습니다. 전체 구호 준비! 야! 자유마을! 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려가시고요. 자, 멋진 연설과 멋진 구호를 주시는 최인환 순국결사대 대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를 안 보다 보면 여러분하고 이게 화합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유마을을 외치는데 자유마을 이러면 딱 외치고 나가야 되는데 박자가 따라갔어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해야 되면 그래야 사회자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마을!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외치니까 뒤에서 니보다는 내가 잘한다 임마.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래 군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군에 있을 때 뭐 특전사 출신, 특수부대 출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북한이 허시담당 노리던 그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왔던 아직도 그 군인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여기 나와서 대한민국을 암양하는 빨갱이 한 놈이라도 더 때려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엄마부대 사단장이신 주옥순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자, 뒤로 오세요.
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가. 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오늘만 아니라 매번 행사 때마다 꼭 오셔서 감사의 기도를 해주는 우리 목회자분도 계십니다. 이분이 뒤에서 여러분들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양준원 목사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기도가 분명히 하늘의 상달이 돼서 우리가 받아가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그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자, 우리 켈러고대 박완균 대장의 구호 제창을 여러분 목이 터지라고 따라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앞에는 훌륭하신 교수님, 박사님, 국방차관님들이 좋은 연설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최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그때부터 오늘의 일일까지 국가관과 애국심 그리고 주먹 하나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안보에 대한 것을 1, 2분만 말씀드리고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한 국가가 침략을 받지 않고 즉 전쟁을 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미군이 장기간 그 나라에서 주둔하는 길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둔한 미군이 전쟁 억지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왔습니다. 즉 냉전시대 소련, 중국의 패권주의자들의 해양 진출을 하려는 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저지하는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서 평균 5년에 1회꼴로 전쟁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이랬던 것이 1953년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군이 현재까지 주둔하여 전쟁 억지력을 행사해줌으로써 준비 확장도 신경 쓰지 않고 훌륭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이 나라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세계 10대 경제 성진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한미일 삼각 공조는 안보, 우리 경제 두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삼각 동맹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는 없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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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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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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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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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잘했어, 잘했어. 자, 혹시
겨울에 내리는 눈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시는 분? 빨간색? 눈색. 눈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보라색. 눈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만큼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눈의 색깔은 흰색이 아니라 보라색입니다. 왜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먹으러와 불러본다. 누구를 불렀을까? 흥남부두. 보라색이에요? 이게 좌파 교육에서요 아닌 것도 맞다고 계속 씌워대면 그게 맞는 줄 안다고. 비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비 온도. 이걸 어떻게 하냐? 비가 오도다. 이래서 오네요. 음악적으로 다 풀이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자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6.25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천만 실향민의 아픔을 이제는 끌어내야 됩니다. 이제 벌써 2세 3세로 지내지는 그 아픔, 통일만 외쳤지만 좌파 정권 김대중은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다주고 핵을 만들었고 노무현도 거기에 동조해서 NLL을 풀려 말듯 했고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것을 풀어헤터려서 지금이라도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금방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상에 전부 다 아니더라도 적어도 신문정이 30년 이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 나오는 이 연사의 아픔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 실향민 대표 노하구 회장님의 가슴 아픈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천안함 피격된 3월 26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오늘이 생신이시고 또 안중근 의사님이 순국하신 날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만세! 안중근 의사님 만세! 우리 대한민국 광화문 이승만 광장 이 국민혁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저 미국 대륙을 21일 3주간에 걸쳐서 다녀서 이 금수광산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우리 이승만 장로 대통령님이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던 그 기독교 입국의 그 역사를 이루는 성령 핵폭탄의 진원지가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입니다. 지금 해방 이후와 같은 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근 80%가 좌익인데 그 좌익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아직 이 박헌영을 중심한 이 남노당 세력이 바로 했듯이 지금 문재인, 이재명, 이 남한의 이 주사파들 지난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 한반도에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새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이 시대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새 역사가 전개되는데, 하나 아쉬운 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된 것이 무슨 국민의힘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마의 세력이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그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팔도강산에 난다 긴다 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광화문의 당군일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천만 국민들을 이 한자리에다 불러 모으시는데 하늘이 들어 쏘셨던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서 정강훈 목사님을 통하여 제시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 박사님 이제 인사드리고 내려가도 안 됩니까?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더해, 너 더해. 눈물나가. 정말 저는 성남 여기 어떻게 지금 북한의 실정이 어떠한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강토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놈들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깔딱깔딱 발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 저 마귀의 소나기에서 저 동포들을 다 구출하는 새 역사가 오늘 이 3월 마지막 우리 광화문 집회를 기해여 동경의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흑암이 사라지듯이 새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철의 장막 우진 서름 바꿔서 사랑을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나의 평안이 있으랴. 금수나 금수나 세계다오 남북통일 그날이 오면 자유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살고 숨도 쉬어보자. 자유통일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그 연설 내용보다는 오로지 구세라 검술의 3제를 부를 때 흔들리는 그 몸뚱아리를 보면서 싸이도 따라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동작이 아무리 밑에서 따라하려고 안 됩니다. 자, 몸에서 우러나오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노하고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만 보고 해외 뉴스를 잘 안 봐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간지 잘 모르실 텐데 오늘 북한에서 발표된 긴급 뉴스를 하나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중앙방송식으로 그대로 한번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빨간 수제비표 제공, 김정은의 신상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김정은이 대가리에 하얀 새치가 발견됐고 원형 탈모증이 발견이 됐고 온몸에 두드리 같은 이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조선 인간들의 건강을 담당한 우리 주옥순 박사께서
그런 병이 걸리면 첫째, 당뇨병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는 보기 당뇨병보다는 심장마비로 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북한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지금 김정은 이 새끼가 갑자기 뭐 세치가 나고 대가리가 빠지고 몸에 뭐가 난데 이거 뒤질 징조예요. 와글 잘한다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갱가리 한번 쳐줘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국민특검단에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진짜 이 정리를 해야 될 쓰레기들 이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영일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악에 대하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처벌할 놈들 처벌 안 하니까 개쓰레기 같은 작자들이 나와서 설쳐내고 있습니다. 맞아. 아니 우파라고 국민특검단에서 그렇게 변호해주고 구속된 것 꺼내줬더니 뭐라고? 뒤에 몇몇 목사 돈 좀 주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아. 그런데 국민특검단이 너 같은 자식들, 정차욱 같은 자식들 2번 고소하는 고소장 타격도 아까운 쓰레기야 이 자식아. 야 이 개자식아. 우리가 구속해야 될 놈은 너 같은 조무래기가 아니라고. 여기에 있는 태극기를 들고 나온 애국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너 같은 놈들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이 자식과 이재명, 이정돈 돼야 우리가 상대하는. 그래 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개씹자식 같으니라고. 아이 개씹. 어제 서해 소위 날이라고 아까 천안함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묵념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통일당에서는 대전 현충원을 어제 방문했습니다. 천안함 용사 46 순국자들이 묻혀있는 곳과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그 사건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순국 용사들 방문했습니다. 서해의 날이 서해 보훈날 서해 수호의 날이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2002년 6월 29일 월드컵이 한창 열기가 뜨거웠을 때 북한은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1월 26일 연평도 포격 이 일 때문에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서해 소위 날로 지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악을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행했던 문재인은 서해 소위 날 딱 한 해만 갔습니다. 한 해만. 서해 소위 날에 방문했을 때 유족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문재인한테.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이냐고. 문재인은 그때도 침해였는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러면 왜 이제까지 문재인에 대해서 아직도 수사 한마디 안 합니까? 납북 탈북 어부를 강제 북송한 사건에서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법부가 완전히 빨갱이들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광화문 애국 세력들과 자유통일당은 여러 번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요청했습니다. 빨리 사법부 숙법 작용하라고. 김경수를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문재인 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창호라는 판사를 그것도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걸면서 자기들 사람을 구속시켰다고 그 뻔뻔하게 판사에게 수사하고 기소까지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파 국민들을 향해서 어느 하나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습니까? 판사들이 그들이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법부를 맡고 있다고 하면서 바들바들 떨다가 문재인 정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려면 그리고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검수완박과 검찰청법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5대4로 다 기각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김명수 같은 놈들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냈을 때 바로 수사하고 기소했으면 좌빨 판사들 바들바들 떨면서 엊그제 판결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법조인들은 얼마나 유약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글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치고 강력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하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섭니까? 꼼짝 못합니다. 김삿갓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지 하나가 죽으니까 유유화화란 말을 남겼습니다. 바들바들 유자 2개 꽃화자 2개 꼿꼿하게 바들바들 하다가 죽었다고. 판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김명수에 대해서 우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낸 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당장 수사해서 구속시키면 사법부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문재인, 이재명 구속시킨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 제대로 그것도 악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나머지 쪼무레기들은 완전히 깡그리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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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도 구속하라! 이재명도 구속하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잘했어. 고영일 대통령.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법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헌법과 법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를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망가뜨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망가뜨리는 주범이 사법부에 있고 입법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시켜야 되고 대한민국 사법부 속에도 빨간 새끼들은 전부 다 쪽지게로 집어내서 김명수와 한꺼번에 어디다 쓸어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나라 꼬라지가 안 되는 거요. 아무리 나라를 다시 되돌려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놓아도